아침 햇살이 은은하게 집안을 비추던 날, 정옥은 식탁 위에 놓인 서류 몇 장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갑자기 들고 온 이사 관련 문서였고, 그녀는 내용을 이해하려고 천천히 눈을 움직였습니다. 며느리는 다정한 목소리로 다가와 종이를 앞으로 밀며 엄마 혼자 사시기엔 위험하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말과 다르게 어딘가 급하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정옥은 종이를 살펴보며 마음속으로 편치 않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아들은 휴대폰을 보며 이사 날짜를 미리 알아봤다며 이참에 새 아파트로 가자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투는 지나치게 명령조였고 정옥은 그 점이 더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겉으로는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시부모를 걱정하는 척하며 서두르는 며느리의 행동은 자꾸만 의심을 자극했습니다. 최근 몇 달간 며느리가 자주 서류를 들고 집을 들락거렸던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마치 오래 준비해온 계획을 실행하려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정옥은 눈을 살짝 좁히며 아들 부부를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는 뭔가 중요한 것을 감추려는 듯한 표정을 보였고 아들은 그녀의 눈치를 살피는 모습이었습니다. 정옥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건 단순한 효심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조용히 내렸습니다. 그녀는 식탁 한쪽에 서류를 내려놓으며 생각 좀 해볼게라고 말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경계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방으로 들어온 정옥은 천천히 서랍을 여며 오래된 주소록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으로 한 이름을 천천히 짚고 멈췄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법무사 친구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번호를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렇게 서두르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거야라는 생각이 마음속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정옥은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며 다음 상황을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고 평생을 지혜롭게 대처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 부부의 행동을 더 지켜보며 결정적인 단서를 기다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만약 모든 게 단순한 걱정에서 나온 행동이라면 금방 드러날 것입니다. 하지만 정옥은 느낌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은 그렇게 단순한 흐름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녀는 두 손을 모으며 이제부터는 나도 준비해야지라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통의 아침처럼 보였던 하루는 이 가족의 운명을 바꿀 거대한 사건의 첫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정옥의 불편한 직감은 곧 현실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녀는 그 변화의 시작을 누구보다 먼저 보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은은하게 집안을 비추던 날, 정옥은 식탁 위에 놓인 서류 몇 장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갑자기 들고 온 이사 관련 문서였고 그녀는 내용을 이해하려고 천천히 눈을 움직였습니다. 며느리는 다정한 목소리로 다가와 종이를 앞으로 밀며 엄마 혼자 사시기엔 위험하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말과 다르게 어딘가 급하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정옥은 종이를 살펴보며 마음속으로 편치 않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아들은 휴대폰을 보며 이사 날짜를 미리 알아봤다며 이참에 새 아파트로 가자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투는 지나치게 명령조였고 정옥은 그 점이 더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겉으로는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시부모를 걱정하는 척하며 서두르는 며느리의 행동은 자꾸만 의심을 자극했습니다. 최근 몇 달간 며느리가 자주 서류를 들고 집을 들락거렸던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마치 오래 준비해온 계획을 실행하려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정옥은 눈을 살짝 좁히며 아들 부부를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는 뭔가 중요한 것을 감추려는 듯한 표정을 보였고 아들은 그녀의 눈치를 살피는 모습이었습니다. 정옥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건 단순한 효심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조용히 내렸습니다. 그녀는 식탁 한쪽에 서류를 내려놓으며 생각 좀 해볼게라고 말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경계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방으로 들어온 정옥은 천천히 서랍을 여며 오래된 주소록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으로 한 이름을 천천히 짚고 멈췄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법무사 친구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번호를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렇게 서두르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거야라는 생각이 마음속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정옥은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며 다음 상황을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고 평생을 지혜롭게 대처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 부부의 행동을 더 지켜보며 결정적인 단서를 기다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만약 모든 게 단순한 걱정에서 나온 행동이라면 금방 드러날 것입니다. 하지만 정옥은 느낌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은 그렇게 단순한 흐름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녀는 두 손을 모으며 이제부터는 나도 준비해야지라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통의 아침처럼 보였던 하루는 이 가족의 운명을 바꿀 거대한 사건의 첫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정옥의 불편한 직감은 곧 현실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녀는 그 변화의 시작을 누구보다 먼저 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서영은 이사 이야기를 꺼낸 다음 날부터 더욱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정옥이 식탁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을 때 서영은 서류철을 들고 등장했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다정했고 말투도 부드러웠지만 손에 든 서류는 그 분위기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무게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혹시 몰라서 준비해 본 서류예요. 그냥 확인만 해보시면 돼요. 정옥은 차잔을 내려놓고 서류철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류 안에는 위임장, 부동산 매매 동의서, 초안, 계약 확인용 개인정보, 동의서 등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옥이 내용을 읽어보려 하자 서영은 너무 빠른 속도로 페이지를 넘기며 말했다. 아, 이건 저희가 알아서 할 거니까 걱정 마세요. 어머님 파트는 거의 없어요. 정옥은 가볍게 웃으며 서류를 손으로 가만히 눌렀습니다. 아니야, 내가 읽을게. 내 집 문제잖아. 그 말에 서영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아주 잠시였지만 정옥은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곧바로 표정을 고쳐 다시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물론이죠. 다만 복잡하니까 그냥 저희한테 맡기시면 편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녀의 말은 정옥의 손에서 서류를 다시 빼앗으려는 듯한 미묘한 움직임으로 이어졌습니다. 정옥은 서류를 단단하게 잡고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서영의 태도는 점점 초조함을 숨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너무 힘드실까봐 그래요. 요즘 어르신들 이런 서류 어려워하시잖아요. 말은 배려처럼 들렸지만 억지스러운 부드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옥은 서류를 덮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며 말했다. 그냥 두렴. 내가 생각 좀 해보마. 그 순간 서영의 얼굴이 굳었지만 금방 다시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옥은 거실에서 며느리가 몰래 집 내부 사진을 여러 장 찍어 누군가에게 전송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서영은 정옥이 들여다보고 있는 줄도 모르고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이며 사진을 보냈습니다. 정옥은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서영은 전송을 마치고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눌러왔던 긴장이 잠시 풀리는 듯한 작은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 순간 정옥은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사 문제가 아니구나. 다음 날 아들 민수는 엄마 서류는 그냥 도장만 찍어주면 돼. 복잡한 건 우리가 알아서 할게라고 말하며 정옥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정옥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급할 거 없다. 내 집인데 내가 천천히 하마. 민수는 짜증을 숨기지 못하고 방으로 올라갔고 서영은 입술을 깨물며 서류철을 다시 품속에 넣었습니다. 정옥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저 아이들이 뭘 꾸미는지 이제는 끝까지 밝혀야겠어. 그리고 그녀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한 명의 이름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오랜 친구이자 자신이 가장 믿는 사람, 법무사 정현우. 정옥의 의심은 이제 행동으로 이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옥은 며느리의 서류 압박이 계속될수록 마음속 불안이 점점 짙어졌습니다. 그녀는 문제의 실체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을 굳히고 평소처럼 동네 마트를 다녀오는 길에 이웃들과 자연스럽게 마주쳤습니다. 이웃들은 정옥을 존중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녀가 무거운 표정을 띠고 있자 은근히 걱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때 한 이웃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언니, 저 혹시 민수 씨 댁에 무슨 일 있어요? 며칠 전에 은행 직원이 집 앞에서 보이던데. 정옥은 걸음을 멈추고 그 말을 곰곰이 곱씹었습니다. 은행 직원이? 이웃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네, 민수 씨하고 며느님이랑 얘기하더라고요. 집 담보가 어떻고 그 말씀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 한 문장이 정옥의 가슴을 내려앉게 했습니다. 귀에서 작은 울림이 들리는 듯했고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 그래요? 고마워요. 말해줘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옥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훨씬 느렸습니다. 눈앞 풍경은 그대로였지만 마음속에서는 하나둘씩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왜 서류를 숨기듯 가져왔는지, 왜 그렇게 서둘렀는지 모든 것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정옥은 신발을 벗고 곧바로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오래된 수첩을 꺼내고 조심스레 페이지를 넘기며 전화번호 하나를 찾았습니다. 정현우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지만 위급한 순간 꼭 연락해야 하는 사람. 정옥은 망설임 없이 번호를 눌렀습니다. 잠시 후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에 그녀의 굳었던 어깨가 조금 풀렸습니다. 현우 씨나 정옥이요. 큰일이 생긴 것 같아요. 전화를 들은 법무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상황을 묻고 정옥의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며 들었습니다. 일단 절대 서류에 도장 찍지 마시고요. 제가 바로 가서 도와드릴게요. 그 말은 정옥에게 평생을 살아오며 잊지 못한 안전한 울타리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도 한동안 자리에 앉아있던 정옥은 며느리와 아들이 자신에게 어떤 이유로 집을 강제로 팔려고 했는지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단단하게 입술을 다물고 말했습니다. 내가 지켜온 이 집 절대로 쉽게 넘기지 않지요. 해가 지기 시작한 저녁, 부엌에서는 며느리 서영이 식사를 준비하며 태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옥은 이제 그 모습마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행동 하나하나가 연기처럼 보였고 말투 속에 숨겨진 조급함이 더욱 뚜렷하게 들렸습니다. 식탁에 앉은 민수 역시 평소와 달리 시선을 자꾸만 피했습니다. 정옥은 가족들의 작은 움직임까지 세심하게 관찰하며 상황이 이미 한참 진행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서영이 밥상을 차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생각은 좀 해보셨어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욱은 그 말에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래, 곧 얘기하마.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제부터는 내가 준비할 차례라는 뜻처럼 단단했습니다. 이날 밤 집안은 평소처럼 고요했지만 정옥만은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새로 꺼내놓은 서류들과 메모를 정리하며 내일 무엇을 해야 할지 차근차근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결심했습니다. 저 아이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든 나는 내 방식으로 맞설 거예요. 이사 이야기만 나오면 좀 더 생각해보자라고 말해오던 정욱에게 아들 부부는 어느 날 아주 단호한 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서영은 서류철을 들고 왔고 민수는 이미 마음을 굳힌 사람처럼 반짝이는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기도 전에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사 날짜 우리 그냥 다음 주로 정했어. 정욱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다음 주? 그녀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지만 표정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서영은 재빨리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혼자 사시기엔 이 집은 너무 위험해요. 계단도 많고 난방도 잘 안 되고 아파트로 가시면 저희가 가까이서 챙겨드릴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 말투엔 걱정보다 조바심이 더 많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욱은 천천히 숨을 고르며 되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서두르는 거냐? 그러자 서영은 준비해온 듯한 설명을 늘어놓았습니다. 트럭 예약도 해놨고 아파트도 계약할 수 있는 기한이 얼마 안 남았어요. 놓치면 더 기다려야 해서요. 하지만 그 기한이라는 말은 거짓처럼 들렸습니다. 정욱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집을 빨리 빼앗아야만 되는 사람들의 표정이구나. 며느리의 행동은 계속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서영은 집안 구조를 보며 이 방은 정리해서 내일부터 짐 싸야 해요라고 말했고 정욱이 사용하던 장롱을 만지작거리며 이건 버려도 되겠죠? 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정욱의 입술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건 내가 너희 아버지랑 함께 산 첫 해에 맞춘 거다. 그 말에 서영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미소로 둘러댔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도 이사할 때는 새로 장만하는 것도 좋잖아요. 정욱은 마음속에서 조용히 숫덩이 같은 감정이 자리 잡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느리의 말은 겉으로는 부드러웠지만 깊은 곳에서는 이미 내가 결정권을 가진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아들 부부는 마지막 결정이라는 듯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우리가 다 알아보고 준비한 거야. 이제 도장만 찍으면 돼. 정욱은 서류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내가 도장은 이사 당일에 찍마. 그 말에 서영의 표정이 굳었고 민수도 이상함을 감지한 듯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욱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내가 너희 계획을 모를 줄 아느냐? 그녀는 속으로 그렇게 말하며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방에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이사 날짜 확정됐어요. 네, 그 집이요. 다음 주면 비울 수 있어요. 정욱은 복도 끝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이제 모든 게 분명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걱정을 가장한 욕심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집을 팔 생각으로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였던 것입니다. 정욱은 방으로 돌아와 오래된 서류가 든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 곧 내가 준비해온 것들을 보여줄 때가 왔구나. 다음 주는 아들 부부가 선택한 날짜가 아니라 정욱이 세상을 향해 진실을 드러낼 날짜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이사 당일 아침 집 앞 골목에는 이삿짐 트럭이 이미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기사들은 트럭 문을 열고 커다란 박스와 이삿짐 끈을 정리하며 준비를 하고 있었고, 서영은 현관 앞에서 조급하게 손짓을 하며 그들을 들여보냈습니다. 여기요, 이 방부터 가져가 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밝았지만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옥은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들 민수는 티셔츠 차림으로 나와 집안을 오가며 서랍을 비우고 옷장 속 옷들을 아무렇게나 박스에 쓸어 담고 있었습니다. 정옥은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현실이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것들이 정말 내 아들과 며느리 맞나? 그녀는 입술을 살짝 깨물며 생각했습니다. 서영은 장롱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이사 가면 새로 맞추는 게 좋으니까 버려도 되죠? 정옥이 소중히 간직하던 결혼 초의 장롱을 아무렇게나 치우려는 모습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본심처럼 보였습니다. 이사 기사는 상황이 이상함을 감지한 듯 잠시 멈춰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정말 다 가져가도 괜찮습니까? 민수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예. 다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이 없었고 손끝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박스가 하나둘씩 트럭으로 옮겨질수록 정옥의 가슴은 더 조여들었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사진 앨범이 들어있는 상자가 들려나가는 모습을 보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건 안 돼. 하지만 그 말은 마음속에서만 맴돌았습니다. 잠시 후 서영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도장만 찍으면 돼요. 빨리 정리하고 나가야 하니까요. 정옥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알았다. 조금만 기다려라.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사 인부들이 집안 곳곳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동안 정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번호를 누르는 동안 얼굴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제 오셔도 돼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이 순간이 바로 국면을 뒤집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몇 분 뒤 집 앞에 검은 차량이 조용히 멈췄습니다. 이삿짐 트럭 옆에 선 차량은 크기와 분위기만으로도 존재감을 풍겼습니다. 문이 열리자 말끔한 양복 차림의 중년 남성이 천천히 내려섰습니다. 그의 뒤로 두세 명의 젊은 직원이 서류 가방을 들고 따라 나왔습니다. 서영의 얼굴은 공포에 가까울 정도로 굳어졌습니다. 민수는 손에서 들고 있던 박스를 떨어뜨렸습니다. 정옥은 그들을 향해 천천히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특별히 부른 손님이라오. 그 순간 집안을 짓누르던 흐름은 완전히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이사 트럭은 더 이상 단 한 개의 짐도 옮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날은 아들 부부가 계획한 강제 이사의 날이 아니라 정옥이 준비해온 전세 역전의 서막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현관 앞에 선 양복 차림의 남성은 단정한 미소를 지으며 집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정현우, 정옥이 오랜 세월 믿고 지내온 법무사였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직원들은 노트북과 두꺼운 서류철을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서영은 얼굴이 하얘졌고 민수는 아버지, 이게 뭐야? 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답을 해야 할 사람은 정옥이었습니다. 정옥은 천천히 걸어 나와 정현우의 옆에 섰습니다. 이분이 내가 전에 말했던 그 특별한 손님이라오. 그 순간 서영의 손에서 들고 있던 서류 봉투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정현우는 상황을 훑어본 뒤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이 집의 소유권 관련 서류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등기부등본, 상속 방지 특별 약정서, 그리고 정욱이 작성해둔 재산 보존 의사 문서를 꺼냈습니다. 서영의 표정이 급격하게 굳어졌습니다. 이건 처음 보는 서류인데요. 하지만 정현우는 단호했습니다. 며느님이 볼 수 있는 서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건 집주인인 김정욱 여사님이 직접 작성하고 공증까지 마친 문서입니다. 민수는 당황하여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우리는 그냥 엄마 건강 때문에. 정현우는 민수의 말을 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노트북 화면을 켜고 은행 기록을 열었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죠. 화면에는 며칠 전 며느리가 은행 상담을 나갔던 기록과 정욱의 집, 주소를 담보로 대출을 문의한 상담 내역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서영은 숨을 삼키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건 그냥 문의만. 정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주인의 동의 없이 담보대출을 시도하려 한 것은 명백히 재산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강제 이사는 주거 침탈로 문제될 수 있고요. 그 말에 이삿짐 기사들조차 손에 들고 있던 상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정욱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니들이 나를 위한다고 한 말 다 들었지만 사실은 너희 사정 때문이었지 않니?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고 서영은 그 앞에서 더 작아졌습니다. 서영은 결국 주저앉아 울먹였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우린 정말 힘들었어요. 민수도 옆에서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정현우는 조용히 정욱 옆으로 물러섰습니다. 여사님, 더 이상 저분들이 집에 손 떼는 일은 없을 겁니다. 법적으로도 보호가 철저히 되어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사 트럭 기사는 곧바로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짐 다시 집 안으로 넣읍시다. 이사 취소입니다. 기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트럭에서 박스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욱은 그 모습을 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끝이 조금 떨렸지만 표정은 오히려 고요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오늘은 너희가 깨달아야 하는 날이니까. 아들 부부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반복해 사과했고 정욱은 눈을 감았다 뜨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전세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는 건 정욱이 아니라 욕심으로 앞서가던 아들 부부 쪽이었습니다. 정현우 법무사가 모든 서류와 기록을 정리해 테이블 위에 놓았을 때 거실은 이상한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 정적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가족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는 압박감 같은 것들이 뒤섞여 있었어요. 서영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녀의 호흡은 불규칙했고 잘못을 덮을 여지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정욱은 그녀를 향해 천천히 걸어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남은 거리는 불과 한 뼘이었지만 감정적으로는 너무나 멀어져 있었습니다. 정욱은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포개고 말했습니다. 서영아, 너희가 나를 진심으로 위한다고 생각했던 순간도 있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걸 이제 알겠구나. 서영은 얼굴을 감싼 손을 떼고 정욱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냥 힘들어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그의 목소리는 가늘고 흐릿했지만 그 안에는 어느 정도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욕심과 조급함이 만든 결과를 마주한 두려움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민수는 벽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그는 팔을 내린 채 손가락을 서로 맞대며 떨리고 있었고 얼굴 전체가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진짜 미안해. 서영이가 아니라 나도 똑같아.
나도 욕심이 너무 앞섰어. 그는 목이 메인 듯 고개를 숙였고 그 모습은 어린 시절 혼난 아이처럼 작아 보였습니다. 정현우는 조용히 한 걸음 물러나며 자리를 정리하려 했습니다. 여사님, 이제 필요한 법적 조치는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지는 여사님 의지에 달려 있어요. 그 말은 정옥에게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동시에 감정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주는 든든한 말이었습니다. 정옥은 잠시 입을 다물고 두 사람을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분노보다 슬픔이 더 깊게 자리하고 있었고 평생을 지켜온 집과 가족의 의미를 떠올리는 듯한 고요함도 스며 있었습니다. 내 집을 팔아서 너희 일을 해결하라고? 너희도 알지. 이 집은 너희 아버지와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곳이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민수와 서영의 가슴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서영은 결국 두 손을 바닥에 짚고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안 할게요. 어머님이 허락 안 하시면 아무것도 안 할게요. 민수도 서영 옆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다시 시작할게. 욕심 버리고 진짜로. 정옥은 긴 숨을 내쉬고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완전히 녹아내리지 않았지만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래, 잘못했다는 건 알겠다. 하지만 용서는 쉬운 게 아니다.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서영은 눈물로 젖은 얼굴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보여드릴게요. 정말이에요. 정현우는 조용히 말했다. 오늘 일을 계기로 서로 감정이 상한 건 이해하지만 다행히 피해는 막았습니다. 지금부터는 가족이 다시 믿음을 쌓아가는 문제가 되겠지요. 정옥은 그 말을 듣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만들 하자. 오늘은 너희가 얼마나 큰 일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배운 날이니까. 아들 부부는 대답 대신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옥은 이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프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안도감이 올라왔습니다. 다행이다. 아직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구나. 거실 창밖에는 햇살이 기울고 있었고 집안에 무거웠던 공기는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옥은 방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으로 두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이 집은 지킬 것이다. 하지만 너희도 지켜야 한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그 순간 며느리와 아들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고백과 눈물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스스로 변해야 한다는 자각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며칠이 흐른 뒤 집안의 공기는 이전보다 훨씬 조용하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불안과 긴장으로 가득했던 며느리의 표정은 조금씩 누그러졌고 아들 민수는 매일 아침 정옥의 안부를 묻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억지로 웃던 모습 대신 조심스러운 배려가 묻어났습니다. 정옥은 부엌 창문을 열어 아침바람을 들이마시며 천천히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지난 며느리의 행동을 지켜보며 마음속 깊이 쌓였던 서운함과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울며 사죄하던 두 사람의 얼굴 또한 쉽게 잊히지 않았습니다. 다시 믿어도 괜찮을까라는 생각과 가족이니까 기회를 줘야지라는 생각이 조용하게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주말 저녁 민수와 서영은 식탁 앞에 앉아 정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떨리는 손으로 반찬을 정리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제 행동 많이 돌아보고 있어요. 정말 부끄러웠어요. 그 말은 연기나 가식이 아닌 지난 시간 동안 쉼없이 자기 자신을 마주한 사람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도 고개를 들며 말을 보탰습니다. 엄마, 우리 둘 다 다시 시작하고 싶어?
엄마한테 의지할 생각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걸 이번에 확실히 깨달았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고 정욱은 그 눈빛에서 예전에 철없던 민수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욱은 천천히 자리에 앉아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사람이 잘못을 안 할 수는 없지. 하지만 같은 잘못을 반복하면 안 되는 법이지요. 그녀의 목소리는 엄격하지만 온기가 담겨 있었고 아들 부부는 동시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녁 식사는 오랜만에 따뜻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이야기들이 오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긴장이 풀리고 웃음도 오갔습니다. 서영은 정욱에게 반찬을 건네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다시 믿어주신다면 앞으로는 정말 어머님 힘이 되도록 살게요. 정욱은 그 말을 듣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믿는다는 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야. 하지만 노력하는 모습은 내가 볼 수 있지. 서영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희망이 더 컸습니다. 며느리가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욱의 마음을 조금씩 녹였습니다. 집안일을 돕고 정욱이 좋아하는 꽃을 사오고 법무사가 조언한 대로 재산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 등 행동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민수 역시 집의 경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며 다시 취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정현우 법무사가 집을 찾아와 상황이 잘 정리되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는 식탁에 앉아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여사님, 이제는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가족끼리 잘 지내시면 됩니다. 정욱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덕분에 큰 위기 넘겼지요. 정현우는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습니다. 마음 약해지지 마세요. 여사님처럼 현명한 분은 흔치 않으니까요. 법무사가 돌아간 후 정욱은 마당으로 나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래된 나무가 그늘을 드리우고 있었고 바람은 부드럽게 스쳐갔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키라고 준 집 지켜냈구나. 뒤에서 서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차 한 잔 드릴까요? 정욱은 돌아서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러자. 오늘은 참 평온하구나. 이 순간 무너질 뻔했던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폭풍 같은 며칠을 지나온 이 집에 드디어 따뜻한 숨결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욱은 깨달았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힘은 결국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녀의 새로운 하루는 이렇게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